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무소장입니다. 자, 공시가가 1원 높다고 종부세가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계산이 이상하다. 이런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보게 됐고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일반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의 기간을 따지지 않고 2년만 보유하게 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종부세는 완화해주겠다 아니면 또 강화하겠다 이런 게 지금 막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에 있던 거를 95%로 그냥 유지를 하거나 뭐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 이러면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100%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의원정부 시스템 같은 데 보게 되면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로 그냥 딱 정해져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도 법률 체계 아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는 그런 법안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만 2주택자들에게도 다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인데 보죠. 자,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가 엄청나게 세졌죠. 지금 1주택자와 다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사실 올라간 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2.7에서 3, 뭐 2에서 2.2, 1.4에서 1.6 이런 식인데 되게 크지 않죠. 그런데 다주택자는 3.2에서 6, 2배, 2.5에서 5, 2배, 1.8에서 3.6, 2배, 1.3에서 2.2, 거의 2배, 0.9, 1.6, 0.2, 1.2,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1주택자, 2주택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뭐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근데 뒤로 가게 되면은 거의 뭐 엄청난 수치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이라는 것의 어떤 전 정부가 바라봤던 시점이 약간 투기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사실 그런 경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저 지방에 원룸 주택 2개를 갖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는 주택 수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오류가 났고 부작용이 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1주택자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속 개진되었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까지 11억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금 11억까지가 비과세를 받는 거 알고 계시죠? 1세대 1주택자. 자,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이지만 공시가 11억 미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혜택이 없어요. 왜냐면 다주택자는 6억까지만이니까. 그러니까 1주택으로 공시가 10억, 2주택으로 공시가 10억 한 사람은 전혀 안 내고 또 한 세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처럼 강남의 한 채와 뭐 지방의 2채라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 강남의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이 더 부과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다주택자만 이유만으로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산금액,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에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이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당이 지방선거 지원 사격을 했답니다. 뭐 배경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2주택, 3주택이시면서 합산 공시가격 합산이 뭐 5억이 된다. 7억, 8억, 9억, 10억, 11억 이런 것들 기존에는 많이 세금을 냈었지만 이제는 안 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맞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총 금액으로 너의 재산 가치에 따라서 내는 건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그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더 많이 내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현재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각각 11억 원과 6억 원의 과세 기준 차이로 합산 공시가격이 6억에서 11억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정하는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 금액으로 기존 6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줄제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주택자 11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지금 2주택자라고 예시를 들고 2주택자 6억 원 넘으면 6억 원 안 넘으면 세금 안 내지만 8억이나 9억이나 10억이면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6억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주택은 11억 공제, 2주택은 6억까지 공제인데 야, 2주택자든 3주택자든 너희들도 11억까지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0억 9,800만 원 공시가격이 계산해보니까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5억 9,800이라서 10억 9,800이면 이 사람도 종부세 안 내는 겁니다. 면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는 5억이고 하나 5억 9,800에서 하나가 6억 5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하나 5억 6억 500에서 11억 500이 되면은 11억까지 공제해주고 5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세금 몇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1억을 넘어가는 순간 기준점, 그 공제되는 기준 금액은 여전히 6억으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 법의 발의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공제 금액은 기존 6억 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억 원을 넘어가는 것들은 갑자기 왕창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기사가 뭐였냐면은 뭐였나요? 제목이 공시가 1억 높다고 종부세가 700만 원. 그러니까 11억 넘어가는 순간 6억이 기준이니까 5억 1원이 되는 겁니다. 11억 1원이면은 1원에 대한 종부세가 아니라 5억 1원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취지는 좋아요. 다주택자 25만 명 정도, 6억에서 11억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 혜택을 볼 걸로 보여지는데, 기왕이면은 11억까지 아예 그냥 화끈하게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좋은데, 11억을 또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개정안의 일부 종부세 과세 인원만 줄일 뿐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반쪽이라는 불만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가격 1주택자, 2주택자 종부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금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택수가 많다는 거가 그게 뭐 이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죠? 주택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를 주는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다 투기꾼의 프레임으로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격차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다주택자와 그냥 1주택자 이게 만약에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면은 주택수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주택수가 많다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종부세가 완화되면 한시적 중과 배제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유도의 기대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 요 얘기는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양도세 그 한시적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눈치 보기 싸움이 극심할 거다. 왜냐면은 종부세 부분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보유하겠다라는, 양도세가 감면을 해줘도 좀 더 보유해보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양도세 혜택을 볼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종부세 중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중과 부담이 사라져버리면은 굳이 양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울질하면 광면색을 보일 것이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내용은 일단은 11억까지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간에 공시가 11억 미만인 건 다 면제를 해주겠다. 지금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의를 했다라는 거고, 다만 11억이 살짝만 넘어가는 다주택자들은 11억까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은 11억까지 공제해주는데 얘네들은 11억이 넘어가는 순간 6억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왕창이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주택이 많다고 해서 더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도장이었습니다.